살인을 은닉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2023년 독일에는 가족 분쟁 중 실종된 독일계 이라크 여성 샤라반 K가 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시신에는 온몸에 50여 차례 자상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그녀의 소지품은 물론 시신의 외형까지 확인한 경찰은 그녀가 의심할 여지 없는 샤라반 K라고 특정했다. 물론 그녀의 유족들 역시 시신을 확인했었다. 그러나 후에 부검 감정서를 통해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자 모두들 충격에 휩싸였다. 피해자의 신원은 샤라반 K가 아닌 알제리계 동갑내기 여성 카디자 오였던 것이다.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진짜 범인이 샤라반 K 자신이었다는 것이다. 후에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가족 싸움으로부터 잠적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싶었던 샤라반 K는 SNS를 통해 자신과 닮은 사람을 모집한 뒤 그녀를 죽인 것이었다. 당시 독일 언론은 두 사람의 외모가 놀라울 정도로 닮은 것을 두고 이 사건을 도플갱어 살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는 이와 비슷한 엽기적인 살인 행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의 이와 같은 행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자신의 죽음을 위장할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피해자와 가해자의 DNA가 일치했다면? 이론상 피해자와 살해자의 DNA가 99.99% 일치한다면 논리적으로 보나 추론적으로 보나 이 일을 제기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대사회의 편집증적 경향과 기술에 의존하는 시대 배경을 고려해보면 더더욱 말이다. 현대인에게 관점이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지나친 의심과 불신에서 시작되어 증거라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믿는다. 그러므로 만일 자신과 똑같은 DNA를 가진 도플갱어를 살해한다면 범죄 은닉의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혹시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싶은 이가 있다면 조심해라. 당신이 그토록 부정하던 삶일지라도 누군가는 그것을 노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서슬퍼런 칼날이 옆구리에 깊게 패어들어갔다. 따뜻한 무언가가 흘러내렸지만 고통은 동반되지 않았다. 온몸에서 피어나는 아드레날린이 고통을 상쇄해줬기 때문이다. 고통을 망각하며 살기 위해 달렸다. 살고 싶다는 일념하에 달리고 또 달렸다. 숨을 내뱉을 때마다 들이쉬는 일이 점점 버거워진다. 그저 숨을 쉬는 것뿐인데 전신이 땀으로 흥건해진다. 이윽고 바닥에 흐른 것이 나의 피라는 것을 인지한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귓가에 이명소리가 들려왔다. 몸을 억지로 일으켜보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다.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흐릿해지는 시야 사이로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를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것뿐. 죽음을 직감한 순간 싸늘한 피류금이 들려왔다. 이어진 것은 바닥으로부터 전해진 기분 나쁘고 둔탁한 진동이 동반된 소리였다. 소리의 진원지를 향해 힘겹게 고개를 돌리자 초점을 잃은 눈으로 죽어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 보인다. 내가 죽은 건지 아니면 나를 죽이려 한 또 다른 내가 죽은 것인지 도저히 이성적으로 판단이 서지 않는다. 헛것을 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은 것인가. 지금 내 앞에 쓰러지는 분명 내 모습과 똑같다. 그렇다면 아까 그 광경은 모두 허상이었던 것인가. 꿈을 보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보지만 이제서야 엄습해오는 고통이 현실임을 다시 한번 내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이건 꿈이 아니다. 희미한 시야 사이로 남자의 모습이 보인다. 뒤로 질끈 묶은 머리, 창백한 피부, 모든 것이 귀찮다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내려다보는 남자. 남자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살이나 적이도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이것만은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입장에서 나는 그저 길 가다 마주친 귀찮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의 말에 아직 내 숨이 붙어있다는 것을 인지하자 나는 젖먹선 힘을 다해 도움을 요청했다. 이윽고 그의 시선이 옆에 있는 시체로 향하며 그것을 끌어당겼다. 짐승에게 먹이를 던져주듯 시체를 내 앞에 던지며 말하는 남자. 뭐지? 역시 이자도 단순히 유해를 즐기는 사이코패스였던 것일까? 겨우 죽음의 위기에서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건만 시체를 먹으라니. 한순간 내 인생에서 기적을 바랬던 것이 애석하기만 하다. 비로한 인생, 내 인생이 그럼 그렇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려던 순간 그가 다시 말했다. 한순간 나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준 또 다른 살인마. 그 역시 이 순간에도 자신의 유해를 위해 죽음보다 더한 것을 내게 강요한다. 그를 향해 피를 토하는 이성적
말을 내뱉자 그는 나를 설득시키려는 듯 가증스러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만 확실하다. 그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시체를 보고 쾌락을 느끼는 네크로필리아 둘 중 하나일 터. 죽는 순간까지 이런 재수없는 인간을 마주할 줄이야. 인간이길 포기한 자들, 그들에게 최후의 발악을 해보지만 목구멍에서 새어나오는 핏물이 나의 입을 틀어막았다. 삶에 대한 미련을 버려서였을까? 뱃속에서 공허한 감각이 요동친다. 이 순간에도 배가 고프다. 저주받은 내 인생도, 저주받은 내 몸뚱아리도, 저주같은 이 세상도, 이 세상 모든 것에 한결같이 호가 끌어오른다. 내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자는 머리를 싸며 옆에서 혼잣말을 조여버리고 있었다. 고민하는 순간에도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이번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법 진심이 묻어나오는 말투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또 다른 나의 팔을 풀어주셨다. 살집을 칼로 뜯어내다시피 베어낸 시체의 일부분. 그는 그것을 내 입가에 물렸다. 비릿한 피냄새가 곳곳에 스치자 구토가 올라올 것만 같다. 필사적으로 놈이 먹이려는 인육을 거부해보지만 이 순간에도 나의 배꼽시계는 요란하게 물려댔다. 입가에 신침이 돈다. 본능과 이성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이 복잡 미묘한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 눈물이 난다. 억울하다. 왜 나는 이 지경일까? 이 순간에도 먹을 생각이나 하는 내가 미치도록 싫고 증오스럽다. 그럼에도 입가에 침이 보이는 것이 주체가 되지 않는다. 공허한 허기를 달래기 위해 슬래시 입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이성의 끈을 놓고 녀석이 건넨 인육을 베어물었다. 인간이길 포기한 순간이었다. 피비린내 나는 육즙이 입안 전체를 감돌며 아까와는 다른 달콤한 향이 입안에 그윽 퍼져나갔다. 난생 처음 보는 맛에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미친듯이 인육을 뜯어먹기 시작했다. 시기를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은 들지 않았다. 어차피 내가 먹고 있는 이 녀석도 나를 죽이려 했었으니까. 그렇게 타인의 신체를 개걸스럽게 먹기를 반복하며 마침내 나와 똑 닮은 녀석의 머리를 마주할 때쯤 불현듯 나에게 인육을 건넨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무표정한 얼굴의 남자가 있었다. 내가 시기를 하고 있는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는 남자.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공파에 휩싸였던 내 감정은 어느새 나를 식인종으로 만든 장본인을 향한 징후로 치환되었다. 아직도 알 수 없는 말을 조여버리는 미치광. 다시 한번 우라통에 치밀며 가증스러운 현실에 대한 분노를 그를 향해 쏟아내었다. 잠깐, 뭔가 이상하다. 뭐지? 몸이 가볍다. 분명 나는 칼에 찔려 죽어가고 있었는데. 고개를 돌려 아까 칼에 찔린 복부를 바라보았다. 분명 칼에 찔려 바닥으로 피가 흐르고 있었건만 자상 흔적은 없었다. 원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황하는 나를 보며 그가 말했다. 그의 시선이 내가 먹다 남은 시체를 향했다. 그는 상관없다는 듯이 고개를 까딱하며 말했다.